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죠. 이 자리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28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쳤는데요. 그야말로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고 또 국회에서 무려 192시간이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반대했던 법안. 무엇보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즉각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야당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결국 정부가 시행령으로 또 이렇게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센터 설치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예, 의원님 보고 싶어요. 예,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네, 지금 어디 예, 계세요? 지금은 순천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람이 좀 예, 부나 봐요, 순천은. 밖에 어, 좀 나와 어디 있어가지고. 밖에 계시는구나. 예, 마치 그 바람 소리가 바닷가의 파도 소리랑 엮여서 들리네요. 예. 예, 지금 하늘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어서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아, 하늘길 소리입니까? 예, 그렇군요. 오늘 하늘길로 박근혜 대통령은 나가시고 또, 예, 또 친박의 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또 들어오시고 하늘길을 예, 주목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우리 너무 김광 자주 나가셔가지고 조만간에 그러니까요. 한국 순방을 하시게 생겼어요. 예. 아니 한국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예. 누군 그러더라고요. 세계 일주 하시겠다고 임기 중에. 이번에 아프리카 또 프랑스. 프랑스. 예, 예. 부러워요. 저도 좀 가고 싶네요. 프랑스, 아프리카.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의원님 그 안부를 걱정하고 예, 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 전화로 이렇게 만나지만 어디서 예. 듣고 계신지 김광진 의원께 응원 메시지 주실 분들 지금 즉각적으로 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바로 넘어갈게요. 예, 예.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5월에 현장 취재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예. 찬찬히 따져봤더니 결국 우리 현대사가 5월을 추모의 달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예. 얼마 전에 5.18 36주기 추도식이 열렸고요. 또 며칠 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이 경남 봉화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예. 의원님 두 행사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못 뵀어요. 5.18 때는 뵀는데 예. 저는 노무현 박정호 기자만 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예. 그 해마다 가십니까? 뭐 의원 대거는 빠짐없이 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가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 가지 생각들 들죠. 그리고 사실은 뭐 제가 대통령 계실 때는 생전에는 막수 한번 이렇게 나눠본 관계는 아니긴 하지만 네. 정치를 하고 또 그분이 살아오셨던 과정들을 이렇게 보고 음, 하면서도 정치라는 것을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살아계셨으면 그때그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들고 음흠. 또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음, 이렇게 무기력하게 넘어가고 말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7주기의 핵심 메시지가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은 하나다. 예, 예전에 1980년대 임수경 의원이죠, 지금은. 예, 그렇지만 과거에는 대학생이었던 임수경 의원이 평양에 가서 했던 게 원 코리아 예스, 투 코리아 노 이런 거였는데 아, 뭔가 하나다 이런 걸 굉장히 대한민국 예, 조국은 하나다 뭐 이런 걸 이제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여기에 숨은 정치적 함의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슬로건 자체도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해서 두 분이 지향했던 슬로건을 이제 같이 썼고 또 네. 가장 앞자리에 그 김홍걸 교수와 그다음 노건호 씨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지 네. 예, 않습니까? 예. 그게 저희 당이 이제 나아가야 할 때 방향성들을 잘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는 노무현과 김대중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잊을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음,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얼굴로도 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지적해 주셨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치. 예, 가 정말 그 절절한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보면 예,
막 계파 갈등 때문에 막 정말 국민 짜증을 유발하는 정당들도 예, 있잖아요. 그런데 예, 좀 다음 세대 우리는 어떤 비전으로 국가를 이끌 것인가를 좀 보여주는, 예, 국민들께 제시하는 이런 정당을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 가봤더니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의원님 박석이 있더라고요. 언제 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 예. 7년 전이죠. 7년 전에 어, 그 묘지 조성할 때 그때는 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대학생? 그때 예, 그래 어, 대학생이었을까요? 7년 전이면 의원님, 대학원생? 의원님 예. 그렇게 젊어요? 아, 굉장히 젊구나. 예. 예. 그때 그냥 대학생 자격으로 참여하셨군요. 그렇죠. 뭐 예. 어쨌든 노사모 활동도 했었고 뭐 다 아, 했으니까. 예. 네, 그렇군요. 그때 노 5만 원인가 주고 했던 것 같은데. 5만 원. 예, 그걸 해놓길 잘했던 것 같아요.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는 그러니까요. 못하는. 예. 네.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나도 할 제가 걸.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깨어있는 많은 분들이. 시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했거든요. 깨어있는 예. 시민이 되겠습니다. 김광진 이렇게 박석에 남겼는데 네. 제가 이제 봉화를 내려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네, 네. 그때는 7년 전에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것으로 제 소명이 다 하는 거였는데 네. 이제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만들어내는 것 음흠.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만드는 정치인이 돼야 된다, 이런 예. 말씀 주셨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가요, 더 이상 예. 친노라는 이름으로 그분을 묶어두지 말자. 그리고 이제는 예. 희망을 이야기하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친노, 비노 뭐 이런 주장, 또 비판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예. 좀 이 프레임을 뛰어넘는 정치는 어디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 친노라고 하는 것 네. 그것이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치인 집단으로서의 친노가 있을 음, 수밖에 없죠. 뭐 쉽게 음, 보면 가장 좁게 보면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우리가 그렇죠. 말하는 친노일 수 있겠고요. 네, 또 소위 말하는 범친노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을 것이고. 네, 근데 다만 실제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친노, 언론에서 네, 말하는 친노는 정치인의 분류로서의 친노지만 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네, 눈물을 같이 흘리고 비 오면서 맞으면서도 그 분향소를 지키고 네,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도 7년이 지났지만 전국에서 그렇게 그분을 음, 추모하고 생각하면서 그 네, 뜻을 잇겠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봉화로 찾아오고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행사를 하고 4만 명이 매달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정치인 몇 명으로 구성될 수 있을 만한 계파로서의 친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음,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시발점이 된 것이고 그것을 응집할 수 있는 특정한 한 단어로서의 역할을 갖는 것이지 음, 계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네. 인제는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좀 이게 이제는 그런 걸 뛰어넘어 가지고 전직 예,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예, 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추도식이 열리는 주말 또 껴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다녀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당일날만 5, 6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라는 게 노무현 재단의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예, 매월 10,000원씩 회비 내는 사람이 4만 4천 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국내 그렇죠. 시민단체 중에 이런 데가 없습니다. 예, 오로지 노무현 재단만 4만 4천 명의 시민들이 매월 10,000원씩 꾸준히 내고 있는 건데요. 그 예. 자체로도 이제는 우리 역사가 또 사회가 평가를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도 사람들이 네, 뭐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지만 네, 노무현이 지향했던 미래에 대한 시대 정신 음흠, 그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것이 국민의 열망이지 않습니까? 음흠, 단순하게 노무현과 얼마나 가까우냐라고 네,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누가
다음 노무현으로서 음흠. 노무현의 시대 정신을 2016년에 맞게 재구성해서 얘기할 것이냐. 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DJ의 정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 의원님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응원 메시지 보내고 있는데요. 장만곤 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참신하고 유능한 김광진 의원 1년만 쉬고 20대 국회에서 일하십시오. 가능합니까? 그걸로 나가려면 지도부랑 사이가 좀 가까워야 될 텐데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친해지세요. 예. 예. 김광진 의원님 고정되었나 봐요. 이런 의견. 전 지금 대구에서 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예. 항상 응원합니다. 배찬우님 의견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현안 좀 여쭐게요. 예, 예. 지난 19일이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가장 뜨겁게 쟁점이 형성된 법안이 바로 상시청문회법, 그러니까 365일 매일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요. 이 법을 포함해서 무쟁점 법안 모두 130여 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우선 이 상시청문회법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행정부가 마비된다 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던데 네네. 그러면 그 스스로가 이 정부가 행정부가 마비될 정도로 청문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이 다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렇게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죠. 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만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있고, 음흠. 예를 들면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고, 네. 대통령께서 매번 말씀하시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면서 네. 제대로 일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네. 또 하지 말라. 자기가 시키는 일만 하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음흠. 좀 정상적인 대화와 그 토론이 되는 그런 과정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국회에서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니까 예, 청문, 듣고 묻고 답하는 절차가 활성화돼야 그 그렇죠. 자체로 그 국회가 막 살아 움직이고 국민들이 예, 궁금해하는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자체로 뭐 거기 국회 불려다니느라고 행정부가 일이 되겠냐, 맨날 국회 자료 준비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예. 자체로 좀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원래 불편하고 또 불편한 제도입니다. 네. 민주주의에서 효율성을 찾으려고 하고 쉽게만 하려고 하면 그건 독재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죠. 불편하고 꼭 불편하지만 시민들이 궁금해하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의무인 것이고 또 국민이 묻는 것을 직접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로 물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불편하다고 번거롭다고 얘기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정신이 안 돼 있는 것이죠. 네. 예컨대 그 상시 청문회가 되면 국감은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해마다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15대, 16대 뭐 이럴 때는 국회의원들이 1년 내내 놀다가 국정감사 때만 바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예.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바쁘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65일 그렇죠. 일해야 되잖아요. 누가 일하는지 안 하는지가 금방 태가 날 것이고 또 사실 국회 개혁특위나 아니면 국회 선진화 방안이나 이런 걸 논의를 할 때마다 네. 매번 나오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상시 국감 체제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국회도 요일제로 적용해가지고 명확하게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해 왔으면서 네. 여야 간에 합의했고 충분히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과정인 것인데 네네. 심지어 지금은 19대 국회에서 의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과반을 넘는 상태에서 이걸 동의한 겁니다. 예. 그럴 정도로서 다 여야 간에 도저히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국민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합의를 한 것인데 네. 그걸 또다시 대통령이 뒤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네. 그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이게 19대 법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실제 그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의결되는 것까지가 네.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것입니다만 이미 이 법안은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음흠. 그것을 가지고 다 19대 임기가 만료됐으니까 자동 폐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조금 네. 과도한 법 해석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주장처럼 자동 폐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 주셨습니다. 예, 또 하나의 현안을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의결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예, 우선 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 그 대테러센터가 설치가 되고 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이렇게 두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건데요. 예. 이 테러방지법마저도 시행령으로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은 직권 상정을 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이유로 직권 상정을 한그 네, 절차적 민주성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네, 또 법안 자체도 아무런 논의조차 없이 네, 직권 상정이 돼버렸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서도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그동안 야당이 비판했고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우려해 왔었던 그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라든가 네, 아니면 국정원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된다거나 네, 아니면 문민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음흠, 이런 논의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1.1핵도 반영하지 않겠다 지금 이걸 선언한 것이거든요. 음흠, 실제로 시행령에서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해 주는 것은 네, 법률의 범위 안에서 위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음흠, 헌법재판소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매번 네, 재판 붙을 때마다 지는 것인데 네, 기구 구성에 있어서 법률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하나 정도 아니면 두 개 정도의 기구를 만들면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전체를 보면 10개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과연 아이고, 이게 합리적인 것인가? 음, 그리고 실제로 뭐 고위직 공무원을 지금 두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결국 이제 일자리 만들어주고 음, 국정원의 직위만 늘려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고위직으로 네, 원래 이제 이것을 하고 싶었던 취지 자체가 아무리 국정원의 조직 강화나 조직 역량의 그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네. 이렇게까지 국민을 우롱하면서 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다 이런 비판 주셨는데요. 예. 우선 이 법 말씀하신 대로 기본권 침해 등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개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는데 실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 폐지보다는 이제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겠죠. 근데 음, 이 법 자체가 실제 법안소에서 하등의 논의 구조를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법 조문 한두 개를 자꾸 수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폐기를 하고 다시 만들든 음흠, 아니면 전면 개정안을 내든 해야 되는 네,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뭐 논의는 국민의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네, 우선순위 법안에 과연 걸릴 것인가라고 음.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워낙 현안이 많기 때문에 또 테러 방지법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예, 문제는 이런 법안이 또 대선 앞두고 또 그 역할을 세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야권이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좀 저도 국회에 있어 보면 네, 한 현안이 끝나버리면 네, 아무리 나쁘게 끝났더라도 새로 끄집어내지를 잘 않아요. 근데 뭔가 정확하게 매듭 짓고 나가고 또 1년 후에 2년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네, 네, 매번 새로운 이슈만 그냥 동네 축구하듯이 따라다니니까 예, 그것을 좀 정상화시키는 것도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첫 번째 일로 이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네, 이미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령이 공표가 됐으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우리가 선거 치르는 동안 항상 주장했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만들어주고 야당에게 압승을 하게 해주면 우리가 네, 국정교과서도 테러방지법도 원천 무효 만들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을 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실제 1년 후에 대선에서도 네, 진짜 힘을 주니까 권력을 주니까 저렇게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네,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신뢰를 위해서라도 꼭
이번 원내 지도부가 그 네. 일들을 힘차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19대 의원들이 이른바 필리버스터 모임을 만들어서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 의원님은 명단에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저한테 연락을 안 그래요? 주셨더라고요. 의원님이 전면 개정 혹은 원천 무효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 원래 좀 강한 성격이라. 네. 예, 자, 근데 이제 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원천 무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데요. 자, 예, 우선 정부가 어제 의결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테러 사건 대책본부가 설치가 된다는 건데요. 예. 이게 우리는 이제 약 수사본부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어떤 대책을 어떻게 논의하는 어떤 일을 하는 본부가 되는 걸까요? 말씀하신 대책본부는 사실 하위 기구입니다. 아,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총리에게 대정부짐 했었을 때 이런 훈령이 있는가 아느냐, 규정이 있는가 아느냐 물어봤었던 그렇죠. 대테러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법률 규정과 시행령 규정으로 이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제 집행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11개 정부 부처가 있으니까 네. 예를 들면 대사관에서 테러가 나면 외교부 장관이 수장이 되고 뭐 아니면 공무원이 타겟을 입으면 그 안행부 장관이 이것을 주무를 맡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한 것인데요. 네네. 그 부분은 뭐 조금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걸 전체 컨트롤 타워를 하는 기능, 네, 지금 총리실 안에다 두겠다고 하는 대테러 센터, 네, 그리고 대테러 대책위원회, 이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불명확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대테러 관련된 인권 보호관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야당에서 요구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예, 예, 그 한 명의 자격, 임기, 직무 뭐 이런 것도 이제 규정이 됐는데 예. 이 인권 보호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 역할을 전망하세요?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이제 요구했던 것이 두 가지였는데, 네, 뭐 이제 보호 장치로서요. 다른 사실 세부적인 것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국회가 이것을 제대로 감시 감독할 수 있게끔 네, 의원실 배정이 아니라 국회직으로 보좌관을 좀 주라. 정보위를 관할할 어, 수 있는. 네네, 지금은 저희 방 보좌진들은 정보위 서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음, 의원만이 직접 그것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리적으로 감사가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외국의 그 CIA나 FBI나 이런 곳들은 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의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관련 자료를 찾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하자라고 네네,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었고, 음, 두 번째는 인권 보호관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와 관련한 권한을 명확하게 줘야 한다. 네, 그리고 이분에 대한 추천 권한을 국회에 달라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냥 국정원장이 거의 지명하는 형식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네, 과연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뭐 아주 미미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령으로 나와 있는 걸로만 보더라도 네, 사실 서류상이라도 크게 잡아줘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것인데 네, 겉으로 보여주는 권한조차도 아주 작은 거예요. 뭐 보고할 수 있다. 심지어는 지금 자료 요구권도 없습니다. 수사권과 조사권은 뭐 나중에 두더라고요. 그건 아예 뭐 없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국정원의 어느 부서에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것이고 네, 임의 방문권,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이 나거나 뭐 했을 때 부대든 아니면 국정원의 본부든 아니면 어떤 기구나 기관이든 이것을 임의 방문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지금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네. 참 과연 어떤 이유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암담합니다. 예, 아유, 참 이게 이대로 정부 시행령대로 대테러 센터 만들어지고 하면 결국에는 예,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정원 직원들의 고위직은 늘어나는데 예. 이게 어떤 테러 방지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 그것도 좀 예. 참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그리고 사실 이걸 하면서 가장 사람들이 이제 논의가 컸던 것이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는 계좌 추적권, 그렇죠. 그리고 통신 감청에 관한 것, 그렇습니다. 이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행령에서 두루뭉실하게 그냥 처리를 해놨어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사실 첨예한 문제인데 네네.
이걸 시행령에서도 두루뭉실하게 해놓으면 음흠. 그냥 막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거든요. 어. 그래서 야, 그러면 하여튼 뭐 꼼꼼하게 이번에 이제 정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네. 꼼꼼하게 좀 짚어보시고 네.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테러 방지법과 관련된 이 시행령 문제는 앞서 그 지적해 주신 대로 상시 청문회에서 좀 따져보고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로 해봐야 되죠. 음.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려드려야 하는 것이고, 네네. 특히나 저희가 이것을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으로 음. 국민들께 많이 설명드렸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음. 어떤 문제인지를 말씀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통신감청과 계좌 추적권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정원이 했던 간첩 조작 사건들이 80년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간첩 조작 사건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떤 사건들이 또 조작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이 예. 문제가 정치권 안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가 좀 필요한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저 아, 27일, 네,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그 인권보호관 문제에 있어서도 네, 사실은 최소한으로 본다 치더라도 한 명을 하기로 했으면 네, 야당에게 빨리 권한을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음, 지금 선언한 것은 변호사 경력 10년, 네, 그리고 교수 경력 10년이 된 사람을 원장이 지명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시민단체 추천자도 아니고. 음,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냥 그 국정원 입맛에 맞는 어떤 음, 변호사 한 분, 네, 이것으로 퉁치려고 하는 것, 예,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이 문제도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야 될 게 예,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그 이번에 보니까 27일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인데 예, 저녁 7시에 모임을 하나 여시더라고요. 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뭐 제목이 뭐더라? 김광진 김광진의 날개. 날개를 예, 달다 뭐 이런 거던데요. 예. 그 뒷모습 사진이 멋있더구만요. 아유, 예. 어떤 정치인은 내용? 원래 뒷모습 보이면 안 된다 그러긴 아, 하는데 그래요? 어떤 왜요? 분이 만들어 주실 때 포스터를 그렇게 뒷모습으로 해주셔서 많이 분위기가 좋다고 또 좋아하십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어떤 내용들이 좀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그 어떤 자리일까요? 뭐 제가 대선 주자는 아닙니다만 나름 팬클럽이 만들어져 가지고 네. 4년간 제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응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전국에서 또 많이 좀 와주시겠다고 하고, 음. 또 저도 어떻게 4년간을 준비할 것인가, 음.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하는 음. 것을 좀 국민들께 말하고 싶은 통로가 필요해서 네. 그 자리를 마련했고, 그날 사회는 박정호 기자님이 보시기로 했습니다. 오, 예, 그래요. 박정호 기자가 예, 그렇군요. 4년간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될지 저희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예, 앞서 어떤 분께서 1년만 쉬고 예, 내년부터는 다시 20대 국회에서 뛰시라 이런 조언도 있는데 예. 실제로는 좀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저는 근데 요즘 드는 고민은 뭐 네. 물론 기회가 된다면 그걸 거절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정치인이니까. 네. 근데 내 4년 후에는 기필코 내가 재선이 되리라 이 생각보다 네. 혹여 내가 재선이 안 되더라도 음흠. 다음 대통령은 꼭 만들어 봐야겠다 우리 당에서. 그게 아, 제가 4년을 해보니까요. 국회의원 50명, 100명이 예를 들어 없어지는 것보다 저희 당에서 낙선하더라도 네. 대통령 한 명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일을 좀 충실하게 하고 네.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 음. 그분이 정말 성공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것도 음. 제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겠냐. 그냥 단순하게 지금부터 나는 순천에 내려가서 표반만 음. 가꾸겠습니다. 음. 다른 것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음. 저에게 기대하는 소명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네. 전국에 좀 다니면서 강연도 좀 하고 음. 또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음. 뭐 그렇게 좀 지내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자면 1년 7개월, 이제 1년 6개월이네요. 예. 앞으로 다가온 대선, 굉장히 막중한, 야권 정치인들에게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선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좋은 예. 대통령,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일에 복무하겠다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예, 아침 조간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의 한 식당 작은 식당에서 베트남 음식 쌀국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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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장면이 화제가 좀 되고 있어요. 예, 예,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서도 만나기가 어려운데 미국 대통령은 적국에 한때 적국이었던 나라에 가서 이렇게 서민 예, 음식을 함께 즐기는 모습 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대통령이 있었죠. 7년 전에 음, 돌아가시긴 했지만 음, 시민들 곁에서 막걸리 같이 하시면서 이야기하고 담소 나누고 언제나 그냥 자유롭게 오셨던 그런 음, 분이 계시긴 했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분을 국민들은 또다시 보고 예,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예, 그리워서 또 그렇게 봉하에 많은 분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예, 국회에 꼭 필요한 의원이십니다. 재보궐 해서라도 꼭 들어가세요. 응원합니다. 예, 테러 방지법 원천 무효가 답입니다. 의원님 화이팅 있고요. 예. 테러 방지 관련해서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 하면 이 또한 규정법에 어긋날 수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말 멋진 정치인입니다. 아이고 이런 말도 있네요. 늙은 국회의원 10명보다 훨씬 낫다. 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초선 의원인데 너무 박식하고 야무진 거 아닙니까? 촉망받을 큰 정치인입니다. 아유, 아깝다, 김광진. 이런 분도 계시고요. 예, 사진이 너무나 꽃미남이세요.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4년주에 예. 뵙겠습니다. 이런,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의원일 음, 때도 의원 네, 나름의 역할들이 있겠지만 또 네, 떨어지고 지금 한 3개월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 네, 봤더니 그동안은 어쨌든 시민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진짜 시민 곁에서 그 일들을 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 소중한 시간인 것 같고 음, 그래서 꼭 의원 배지가 없더라도 네. 언제나 힘있고 즐겁게 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네. 아유, 그 말 정말 그 말씀 정말 와닿네요. 시민들 곁에서 같이 손잡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찾아주는 정치인. 그런 분들이 예. 진짜 필요하거든요. 예. 내가 의원이니까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함께 하는 정치인. 이런 분들이 진짜 소중하지요.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어릴 적부터 말씀 잘하셨습니까? 이동호님께서 긴장도 하나도 안 하시고 어떤 비법이 예. 있으세요? 이런 질문 팟짱을 주셨네요. 1년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팟짱의 힘이랍니다. 팟짱을 1년 예, 동안 팟짱의 하셔가지고요. 힘입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생방송으로 막 이렇게 들이대니까 단련이 된다. 이런 예.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열리는 지지 모임 저희도 취재해서 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너무 예. 감사드리고요. 예. 조만간 스튜디오에서 또 봬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